있어요. 초등학생 애들 막 게살구도 잘 따먹습니다. 근데 어른들 되면 신맛 잘 못 먹죠. 자, 그리고 화는 청장년기를 말하면 돼요. 쓴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그때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도원 선생님, 그죠? 인생의 쓴맛 다 봤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단맛 볼 시기가 왔습니다. 아, 지금 이제 시작이죠. 근데 이제 중년이 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토는요, 간절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살만하라고. 자, 우리 청년기에도 또 토는 오고, 중년기, 말년기에도 또 토는 오고, 정말 말년기에도 또 토는 옵니다. 이렇게 10년 대운씩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10년 대운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그러니까, 그죠? 맨 처음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인묘년에 나는 목대운을 사는 거고요. 그리고 지내가면 토대운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목대운이 좋았으면 내가 아기 때 좋은 대운을 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토대운이 왔을 때 토가 나에게 안 좋으면 또 토대운에 고생을 하라는 시기인 거고요. 그래도 토대운은 중년에 어떤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단맛의 기운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요. 토는 단맛을 의미합니다. 자, 금은 매운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 신라면 보셨죠? 그러면 거기에 신라면 매울 신자 써있죠. 그래서 매운맛을 의미하고요. 수는 짠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혹시 목의 기질, 아까 목이 뭐라고 그랬죠? 갑담, 을간, 갑목과 을목이 상징하는 그 담과 그게 약한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신맛이 좀 땡기는 시금치국 뭐 이런 거 있죠. 초록색 식물 또 무슨 케일즙 이런 거 마셔주면 정말 좋습니다. 목이 약한 분들일 때 더더욱 그래요. 목이 강하면 굳이 안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화의 기질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화의 기질이 약한 사람들은 쓴맛이 나는 어떤 쓴마기 같은 음식 있죠. 그리고 한약도 괜찮아요. 수국화로 한약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이죠. 수국화로 걔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많을 경우에. 자, 이건 중요해요. 화가 많을 경우에와 화가 작을 경우가 다릅니다. 그죠? 화가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약간 그런 걸 먹어주고요. 화가 약할 경우에는 오히려 홍삼즙을 먹어줘도 좋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구기자즙 무슨 색이게요? 그렇죠. 구기자즙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 화가 약한 사람들입니다. 화를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산딸기, 복분자 이런 것도 다 화가 약한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화가 강한 사람들한테 구기자 막 한 몇 달 먹여봐요. 오, 그 사람들 자기 기질을 못 이겨서 갑자기 일어났는데 벌컥벌컥 마누라 죄송합니다. 부인님한테 막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절하셔야 되고요. 자, 토가 약한 사람들 가끔씩 왜 커피 마시다 보면 아메리카노가 좋은 분들이 있고요. 믹스 커피 있죠. 달달한 아니면 카푸치노 같은 달달한 이게 땡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토의 기질이 약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시험해 보세요. 본인에게 토의 기질이 약할 때 그럴 때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날이 예를 들어서 목의 날이에요. 그런 경우에 토가 굉장히 약해졌겠죠. 토의 기반이 약해졌을 때 이럴 때 달달한 커피가 더 땡기게 됩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매운맛에 신맛에 이 경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매운맛은 왜 여러분들 폐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감기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코 부분이 안 좋고 여기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열 날 때 말고요. 감기 걸려서 오한이 막 나고 이래요. 몸이 좀 추워지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떤 작용이 나냐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소주에 고춧가루 팍팍 타서 먹어라 이런 어른들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매운맛에 화극금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금이 너무 넘쳤을 때
그게 중요해요. 금이 넘쳤을 때 고춧가루 먹으면 되는데요. 금이 약한 사람이 고춧가루 그 소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이렇게 표현이 안 좋은데 좀 안 좋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짠맛을 가진 수액기질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 소금 죽염 알죠? 죽염. 죽염이 몸에 좋은 사람이 바로 수액기질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왜 산에 올라가다가 죽염 한 통 넣어가지고 가면서 조금씩 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수가 약한 사람들은 꼭 그러셔야 돼요. 근데 왜 짠 거 몸에 안 좋대 하고 막 소금 하나도 간 안 하고 먹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수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사주에. 그렇게 달리해야 됩니다. 자, 요것만 알더라도 또 달라지는데 이게 저한테 한 번 얘기 들었다고 적용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자, 본인의 체질 무엇이 많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거에 따라 무엇을 해 주셔야 되냐면요. 저는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 카톡으로. 단체 카톡에 해주셔도 돼요. 저는 수의 기질이 4개가 있는데, 수가 4개 있는데 지금까지는 짠맛이 별로 안 땡겼었습니다. 뭐 이런 증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오행의 지지의 배속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목은 목과 간목과 을목입니다. 이건 너무 쉽게 진도가 나갈 것 같아요. 목은 간목, 을목. 화는 병화, 정화. 토는 무토, 기토. 금은 경금, 신금. 수는 임수, 계수. 자, 여기에는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 정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예 모르는 분들은 아, 이거 언제 외우나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기 선생님은요 1년 동안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요 맨날 몰라요. 자, 올 때 저한테 상담 많이 오셔서 본인의 사주도 뭐라고 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오면 또 몰라요. 어렵대요. 자, 괜찮아요. 저분은 인성이 아니고 자, 돈만 벌면 되는 분이라 괜찮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볼게요. 간목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병화와 정화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괜히 내가 막 생해주고 싶어 해요. 막 내가 뭔가 도와주고 싶어 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화 정화를 가진 사람들은 화생토를 해주고 싶어 해요. 무토 사람들을 보면 또 자, 무토 기토 사람들을 보면 경금신금을 생해주고 싶어 하고 경금신금을 가진 사람은 임수개수를 생해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나를 생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면 좋겠죠. 상사를 만날 때 그렇게 만나면 좋아요. 근데 상사가 내가 상사예요.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이 갑자기 간목이에요. 간목인데 내가 토예요. 그럴 때는요 좋은 토가 될 수도 있어요. 극인데 왜냐면 목극 토를 해야 내 토가 내가 상사예요. 상사 내 토가 어때요? 조화로워지죠. 그래서 그 간목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열매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기합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토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극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다. 극을 받았을 때 내가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그 사람으로 인해. 그러면 직원을 고를 때도 그런 작용을 해도 좋겠죠. 그런데 이제 경금이에요. 내가 경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경금이 약해요. 예를 들어서 금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과연 직원으로서 간목의 큰 간목, 그것도 목이 많은 간목을 만약에 내가 직원으로 데려왔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도끼 이빨이 다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경금에게는 어떤 직원이 와야 될까요? 약한 경금에게는. 그럼 토생금해주는 직원이 와주면 좋겠죠. 나를 엄마처럼 막, 와, 사장님, 왜 이것도 못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장님 아침도 못 먹고 다녀요? 하면서 걔가 막 그 주스 타주고 그런 직원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경험해 보세요. 자, 그런 경우에 또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간목이에요. 근데 약해요. 을목이에요. 자, 을목이 너무 약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수생목을 해줘야만 하잖아요. 그렇게 수생목을 해주는 윗사람과
목 생활을 해줄 수 있는 직원을 같이 연결해서 일하면 딱 좋겠죠. 특히 그렇게 약한 을목에게는 수의 기운이 인성이 최고의 스승님, 선생님, 조력자, 또 도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을목이 너무 많다. 을목이 너무 많을 때는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안 필요해요. 그럴 땐 혹시 사주에 수가 없어도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와, 이 사람은 수가 없는데 왜 잘 살지?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꼭 있어요. 축토라고 해서요. 축토. 수와 관련된 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이 강해요. 근데 수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럴 때 축토 속에 들어있는 축계신기, 개수가 이렇게 뚝 튀어나와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목이 많기 때문에요. 조그만 물에도, 특히 천간에 저기 연지에 있다면 조그만 물에도 졸졸졸졸 다 받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신금까지나 경금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면 금생수 해줘서 계속 연결해줘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더 확장해서 주면 심리적으로, 인간의 심리적으로 더 많은 걸 확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간목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좀 너무 깊어서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건데 그 맛만 보여드릴게요. 간목이 임수나 개수를 딱 만났어요. 을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딱 만났으면요. 아, 나는 지금 무엇인가 갖출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요. 인성이에요. 인성. 인성을 갖춰. 뭐야? 문서도 갖추고 자격증도 갖추고 자격을 갖추는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병화 정화를 만났어요. 그러면 아, 이제 펼치면 되는구나. 펼치라는 때구나.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금이에요. 경금에 경금년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요. 바로 나는 이걸 알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만나서 새로운 자수잖아요. 그러면 금생수화라는 뜻이구나. 이런 걸 키워드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만 알면 내가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막막하죠. 안 돌아가죠. 모양이 머리에 안 돌아가죠. 근데 요거 조금만 연습하면, 한 달만 우리가 연습하면 돼요. 한 번만 같이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연습해봐요. 자, 또 볼게요. 지금은 하나의 사례만 해드리고 넘어가고 다음에 또 더 연결해서 해드릴게요. 이제